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오늘도 반도체 종목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DIT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DIT의 개요를 좀 알아볼 텐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DIT와 같은 이름의 회사가 있습니다. DIT 똑같아요. 노르홀딩스와 KCC 간의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노르홀딩스의 1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DIT가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보는 DIT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 뉴스 보시고 헛갈리실 필요 없으시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DIT는 17,430원입니다. 오늘 10월 10일 종가 기준이고요. 현재 기준 시가총액은 3,294억 원, 발행된 주식수는 1,890만 주네요. 외국인 비율이 8.7% 정도 되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적용받는 PER이 10.60배인데 이는 전체 평균 PER보다도 다소 좀 낮게 평가되어 있는 시점이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죠. 참고적으로 지금 동일 업종 PER은 144배 정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도 현재 DIT의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주요 주주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박종철 외 12인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고, 박종철 이분이 대표이사님이십니다. 가장 많은 26.35%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자, 이들뿐만 아니라 이종원의 2인도 8.92%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주주들이 이렇게 나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종합적인 재무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24년 넘어오면서 매출은 소폭 꺾인 분위기인데 영업이익을 보십시오.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매출이 가장 많이 나왔었던 2022년에는 1,300억 원대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은 4.17%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진율이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갑자기 이게 2024년으로 넘어오면서 매출은 오히려 줄었는데, 그죠? 매출은 1,167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오히려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자그마치 20%로 급증했죠. 자, 이게 어떤 이유였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HBM 사업이 비중이 커지면서 이제 마진율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도체 효자 아이템 아닙니까? HBM이 마진율이 상당히 높고요. HBM으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추월했던 SK 하이닉스도 HBM 때문에 지금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가져가고 있죠. 자, 이 내용을 확인해 봤을 때, 자, 우리가 알아보는 DIT도 HBM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네는 SK의 1차 벤더입니다. 삼성 쪽으로는 거래가 없어요. DIT의 주요 사업이 이제 레이저 사업부가 있는데, 레이저 사업에 이제 레이저 어닐링이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를, 검사 장비입니다, 납품을 하고 있는데, DIT 같은 경우에는 SK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은 이오테크닉스라고 하는 업체를 통해서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공급을 받습니다. 당연히 이오테크닉스는 DIT와 경쟁 관계고, 이따가 알아보겠지만 현재 소송 문제가 또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재물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매출 영업이익 실적은 이렇게 가고 있고, 실적은 탄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가 없죠. 빨간색 적자는 보이지 않고. 자, 그러면 올해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작년 한 해에 1,100억 원대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1, 2분기를 보면 300억 원이 채 안 됩니다. 이 분위기로 간다라고 하면 3분기, 4분기도 비슷한 실적이 나올 확률이 크겠죠. 지금 단기간에 큰 이변이 일어날 확률은 없기 때문에 양산이 늘고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 3분기, 4분기에 이 매출이 갑자기 돌아설 확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주가도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좀 유의미하게 제가 보이는 수치는요, 지금 매출은 기존보다도 많이 떨어진 모습이지만 영업이익률을 보면 수익성이 점점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 절감이나 비용 절감 때문이다 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HBM이 워낙 업황이 좋기 때문에 고마진 사업 쪽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DIT의 사업도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 우리가 투자하기가 너무 좋은 시점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재무 건전성은 이때까지 실적 기반으로 탄탄한 회사였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유보율이 엄청납니다. 지금 11,000
퍼센트가 넘을 정도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잉여 이익금도 굉장히 많은 상태여서 향후에 공격적인 뭐 캐파 증설이라든지 투자 뭐 이런 것들도 고객사들의 캐파 증설과 함께 얼마든지 증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DIT는 다 좋은데 다른 반도체 종목보다는 좀 흐름이 약한가, 차트를 먼저 좀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게 DIT의 흐름입니다. 물론 바닥을 잡고 올라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주봉 차트로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제 막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시점이 이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SK 하이닉스는 어떤 흐름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 보시는 게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로 봐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가져가고 있고요. 다른 반도체 종목들 어떻습니까? 원익 IPS도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 오늘 알아보는 DIT가 물론 흐름이 지금 나쁘진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이긴 한데 지금 박스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에서 다소 조금 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데 지금 얘 시총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독점 공급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미반도체 차트를 봤을 때 한미반도체는 원래 SK 하이닉스 쪽으로 TC 본더를 독점 공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독점 공급 라인이 하나세미텍이 들어오면서 독점 공급이 지금 깨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기존에 가져갔었던 그런 강한 흐름에서 소폭 꺾인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HBM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 D램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업황이 돌아서면서 한미 반도체가 독점은 깨졌지만 전체적인 시장 파이가 커진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차트를 보십시오. 굉장히 강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관점으로 봤을 때 DIT도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와 굉장히 밀접하고 레이저 어닐링 장비라고 하는 선단 공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수율을 잡기 위한 검사 장비를 독점 공급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한미 반도체와 비슷한 강한 흐름이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우리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아까 SK 하이닉스 쪽으로 공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로 공급 계약 체결이 나온 공시를 몇 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SK 하이닉스 쪽으로 공급 계약이 나왔죠. 153억 원 정도, 매출액 대비 14.37% 공급 계약이 2015년 3월에 나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5년 1월 좀 계약으로 넘어가 보면 이거는 200억 원대죠.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쪽으로 반도체 관련 장비로 매출이 나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거는 작년 2024년 9월에 나온 계약인데요. 이때 보시면 129억 원,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쪽으로 반도체 장비 매출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024년부터 확인했는데 지금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그렇다는 건 지금도 역시나 SK 하이닉스가 HBM 관련해서 여러 가지 캐파가 증설이 되고 이쪽 장비 매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DIT의 레이저 어닐링 장비도 이쪽으로 들어갈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얘네가 레이저 어닐링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업 보고서를 지금 들어와 봤는데요. 사업 보고서에 보시면 지금 매출액 비중을 보면 AOI 솔루션 쪽으로 33.16% 매출이 나오고, 많은 매출이 레이저 솔루션 쪽에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2022년에 매출이 가장 컸는데 2024년으로 넘어오면서 매출은 어느 정도 떨어졌지만 영업이익은 20%대로 수익성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에 제가 추정되는 근거가 HBM이 고마진이기 때문에 이쪽 비중이 높아졌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비중을 보면 이 레이저 솔루션이 바로 레이저 어닐링 HBM 검사 장비로 들어가는 사업 쪽입니다. 기존에는 AOI, 비전검사죠. 비전검사 쪽으로 매출이 77%나 됐던 DIT가 지금 보면 레이저 솔루션 쪽으로 63%, 비중이 역전이 됐죠. 기존에는 15%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많은 비중이 레이저 솔루션 쪽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물론 AOI도 적용이 되겠지만 레이저 솔루션이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DIT의 매출 극대화는, 그리고 주가의 급등에 있어서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는 레이저 솔루션에 있다. 이 중에서도 레이저 어닐링 장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AOI 솔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AOI는요,
A가 이제 오토 뜻이 들어가 있고 자동, 그리고 O는 옵틱이죠. 광학, I는 인스펙션, 검사죠. 자동 광학 검사기예요. 비전 솔루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전 검사죠. 실제적으로 어떤 제품의 결함이 있는지, 그 제품이라고 하면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디스플레이, 뭐 핸드폰, OLED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될 수 있고 자동차 외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제품들의 불량 유무를 직접 카메라, 이 광학 관측 장비로 검사를 하는 게 AOI 솔루션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레이저 솔루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이저 솔루션은 레이저 어닐링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레이저 커팅 머신, 말 그대로 레이저로 자르는 겁니다. 네, 그리고 파워 세미컨덕터 어닐링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닐링 시스템인데 여기 보면 전력 반도체 쪽에 포커싱이 돼 있다라고 나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레이저 어닐링을 집중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전력 반도체 쪽으로 만약에 수급이 들어오고 관심이 모아진다라고 하면 전력 반도체 관련주로 뭐 DB하이텍이나 뭐 CG트로닉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DIT도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어닐링 장비를 공급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이저 어닐링 쪽을 보면 여러분 먼저 어닐링이 어떤 건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취급하는 웨이퍼 있죠, 웨이퍼. 이 웨이퍼는 성분이 뭐로 돼 있습니까? 규소죠. 그래서 이 규소를 실리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규소 성분으로 된 이 실리콘 웨이퍼를 우리가 지금 반도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규소는 전기적 성질이 없습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반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입니까? 통하지 않는 물질입니까? 전기가 통할 때도 있고 통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반도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전기가 통하는 도체이면서 어떨 때는 통하지 않는. 자, 이거를 조절을 해주는 게 바로 반도체죠. 이게 규소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소는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웨이퍼에 전기적 성질, 그러니까 전기가 통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불순물이라고 해요. 뭐 대표적으로 뭐 붕소 같은 불순물을 여기에 첨가를 해줍니다. 얘네가 전기적 성질을 띠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고르게 퍼져 있으면 이 규소가 얘랑 섞이면서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는 거죠. 이 불순물을 도펀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웨이퍼에 도펀트를 주입을 해서 이 도펀트가 고르게 이렇게 분산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특정 위치에 이렇게 뭉쳐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기가 안 통하니까. 고르게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르게 분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어닐링입니다. 이런 첫 번째 이제 역할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어닐링의 역할이 불순물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어떤 미세한 결함이 발생한다든지 불순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두 가지 방식의 어닐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온 수소로 하는 어닐링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고온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웨이퍼에 뒤틀림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도입이 되는 겁니다. 레이저 어닐링의 장점은 뒤틀림을 방지하고 국소적으로 이렇게 불순물을 레이저 방식으로 우리가 마치 점을 빼듯이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치를 삼성전자와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게 이오테크닉스고,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지금 알아보는 DIT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어닐링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자, 이러한 어닐링 장비 그리고 레이저 커팅 이런 것들을 레이저 솔루션 사업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DIT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정도에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DIT의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로 한번 다시 와보시면 과거에 2023년부터 24년까지 급격하게 이렇게 고점을 기록했었던 32,35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겠습니까? 당연히 HBM 때문이었겠죠.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이때 이런 상승 사이클을 가져갔었던 거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이미 상승은 한번 가져갔었고, 지금은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흐름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슈퍼 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반도체 전체 섹터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승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DIT도 지금 이런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박스권에 상단을 언제 넘어가느냐 하는 시점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매수를 하시기에도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은 시점이다. 그리고 아까 PER로 봤을 때도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는 한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DIT가 왜 지금까지 왜 이렇게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고 있느냐?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말이죠. SK가 이렇게 좋으면 독점 공급하고 있는 DIT도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 점점 좋아질 텐데 얘는 무언가 조금 눌린 느낌이다. 자, 그런 느낌이 좀 들 텐데 제가 생각한 가장 궁극적인 첫 번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네, 바로 이 내용이죠. 이거 지금 판결이 나왔어요. 지금 판결 내용에 보면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원고죠.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의 판결 결정이 나온 겁니다. 이게 올해 8월 28일에 나온 건데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이게 가압류가 잡힌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오테크닉스가 DIT로부터 레이저 어닐링 장비 특허 침해 소송을 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나름의 이제 좀 유의미한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청구 금액이 158억 원 정도 됩니다. 이 158억 원 정도 되는 금액에 대해서 이 부동산, DIT의 부동산을 가압류 결정이 나온 겁니다. 금액 자체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진 않아서 뭐 어느 정도 뭐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이오테크닉스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는 흐름이 당연히 좋을 거고요. 반대로 DIT는 흐름이 좋지 않던가 다소 약한 흐름이 막 눌려있는 그런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저는 이게 바로 그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기존에 ST와 HPSP에서도 나왔습니다. HPSP도 오늘 알아보는 어닐링 관련된 장비를 생산을 하죠. 한미반도체의 자회사이기도 하면서 또 마진이 상당히 좋은데 과거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해서 ST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송 문제로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ST는 어땠을까요? 얘가 그렇다고 뭐 올라간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HPSP와 ST가 같이 양분하는 구조로 양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파일을 나눠 갖는 구조로 가져갔지만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들을 다 소화하고 이제 또 다른 국면으로 지금 접어든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 한미반도체는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그 하나비전의 자회사죠. 하나세미텍과의 그 TC본더 그 점유율 싸움에 있어서 독점 공급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밸류는 좀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다시 소화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비전은 어떨까요? 하나비전을 보시면 기대감들이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산업이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매출이 나온다. TC본더 쪽으로 신규 매출이 나온다라는 기대감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2배 정도 상승한 지금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이오테크닉스가 비교적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반면에 DIT는 주가에 있어서는 다소 좀 하방의 압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이게 금방 소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다 반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모습은 다 소화를 하고 이제 200일선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흐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점을 우리가 잘 예의주시해봐야 되고 지금도 저는 신규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도체도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느냐 물론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잘 가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잘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우열을 나누자면 그래도 DIT가 SK하이닉스 쪽으로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저는 프리미엄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은 지금까지 많이 꺾여 있었고 이제 돌아서는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이 좋은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도 오늘 DIT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찝찝한 내용이긴 하지만 지나간 뉴스이긴 합니다. 6월 27일에 DIT 쪽에 임직원이 기술 유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검찰이 기소하는 거는 아무런 근거 없이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걸 잘못 기소했다가 판결에서 이게 무죄 판결이 나면 검찰 입장에서도 이게 자신들에게 어떻게 보면 스크래치가 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얘네는 기소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거의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도 과거의 주가를 좀 어느 정도 끌어내리는데 좀 일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다 소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잘하면 됩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내용들이 나오면 안 되고 뭐 소송이라든지 검찰 기소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DIT는 앞으로도 좀 성장 가능성이 좀 유망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오늘 DIT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10월 10일 아닙니까? 네, 텐선비의 날입니다. 텐선비의 날에 맞춰서 오늘 영상이 나간다는 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오늘만큼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한번 눌러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징적인 게 지금 보시면 저도 지금 봤는데요. DIT의 최저점 얼마였습니까? 12월 10일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1010이 이렇게 두 개나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좋아요를 누르셔야 된다. 여기서도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그리고 주식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선비 남윤택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이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제이도 한번 인사해줘.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세요. 네, 우리 제이도 여러분들 응원하지 않습니까? 힘내시고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